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오늘 월요일 또다시 시장이 또 첫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월의 첫째 날, 그리고 월요일. 자, 연말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자, 연말에 송년회도 많고요. 자, 그리고 신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뭐 한 해를 마감한다면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의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좀 정리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자, 올 한 해는 상당히 뭐 항상 다사다난을 했잖아요, 맞죠? 거기에서 올해는 수익이 많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이고 또 12월이 첫째 날인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죠.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하락은 또 다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오늘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많이 빠지네요.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자, 1966.8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7%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거.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 기관이 정말 오늘도 68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6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요 607억 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단기적인 반등 나왔던 종목군들 한 번 더 쳐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시세의 연속성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순 낙폭 과대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는 말자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2%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다시 0.8%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자, 한국전력이 1%대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자, 삼성 SDS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다시 한번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 SK텔레콤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큰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 그죠? 자, 항공주 관련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두 개 다 6% 그리고 7%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네, 물동량이 증가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유가 하락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운송업체들, 유군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바로 항공까지 바로 이렇게 베네핏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정유주는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눈에 보이는 차트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업종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4%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4%대, 한라스테온공조가 또 3%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원론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차트는 올라왔지만 원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자, 경기가 아직까지 불황의 상태인데 이런 기계업종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중국이 갑자기 경기 부양책을 막 쓰면서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기계업종이 반등이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순 기관의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습니다. 자, 121,500원 4%대 다시 한번 더 급등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자, 신세계 사이먼이 뭡니까? 바로 아울렛입니다. 파주 아울렛도 있고요. 여주 아울렛도 있고요. 많이들 가시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이 갑니다. 자, 중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런 아울렛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백화점 가서 온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뭐 중국인이라고 돈이 펑펑 넘쳐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군이고, 자, 다음 종목으로 대한항공 같이 보겠습니다. 자, 6.7%인데요. 자, 일단은 자, 국내 입국자 수 그리고 해외로 나갈 출국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죠. 물동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540.98포인트로 0.7%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별주 장세죠. 또다시 자, 수급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 개인이 오늘 52억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마이너스 2%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0.7%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동서 0.4%대 약세, 그리고 CJ 오쇼핑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요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컴투스가 0.8%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2%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삼진. 자, 이 종목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6,340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이고, 자, 점 상한가를 가면서 뉴스가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내일 뉴스는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냐? 바로 온수 매트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겠죠. 자, 삼진이라는 종목이 리모트 컨트롤러 유니트, 리모컨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 리모컨 만드는 회사가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라이징 스타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어떤 시장이냐면 바로 온수매트 시장입니다. 웰퍼스 온수매트. 요즘 홈쇼핑에 광고 많이 하죠.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분기 매출에 대한 증가는 상당히 과시해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차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전공인데요. 오늘 마이너스 4%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겠죠. 실적이 안 좋으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은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 같이 볼게요. 환율. 오늘 환율이 급등했어요. 11원 20전이 오르는 모습이고 1119원 10전으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아직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힘들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1965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꾸준히 제가 안 좋게 보인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12월 달입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바뀔지 꼭 선상클럽을 시청하시면서 제 말에 꼭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4종목 빠지고 있다. 아니면 이 종목 너무나 사고 싶은데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 꼭 주셔가지고 저와 김선현 멘토의 상담을 꼭 받으셔서 좋은 수익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꺾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66포인트 후반대고요. 코스닥은 541포인트 초반대 상황을 조금 보여줍니다. 자, 거의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영향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아까 이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급등하고 있고 한진해운도 덩달아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육해공 수혜주들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대한해운과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거죠. 특히나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한항공이 배럴당 1달러가 떨어져 버리면요. 한 300억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기름값이 싸지겠죠. 휘발유값이 떨어지겠죠. 경유값도 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택배 회사들 어떻게 해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 순이익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해운주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주가 11% 급등하고 있고 대한해운이나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공개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남아 쪽에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네.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가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따 들어오세요. 보고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나쁘지만 오를 종목은 오르는 거 같네요. 근데 유가 관련주만 오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오늘 눈이 내립니다. 놀자주들, 여행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종목도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삼성 SDS 매수할까요입니다. 6559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삼성 SDS는 바닥에서는 저희 둘 다 의견을 드렸고요. 또 고점에서 매수 의견을 안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릴 건데 제가 35만 원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서 분할 매수하시고 대신에 뭐예요?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언제까지요? 내년 5월 중순까지. 상장을 언제 했습니까? 상장을 언제 했죠?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까지는 어떻게 해요? 보호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대주주들의 지분 자체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분할 매수 현재 구간대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짧게 보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주가 흔들리면 또 파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만 길게 보자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네요. 매도할까요? 5401 하나님, 이면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인데요. 이미 8자리는 지났다 그죠? 8자리는 지났고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NC소프트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자체를 PC게임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NC소프트는 꾸준한 캐시카우 시장은 돼 있지만 앞으로의 라이징스타 시장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를 봐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모바일 게임을 다시 한 번 더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미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얹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는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짧게 잡으시면 손해를 보고 넣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요. 자, 1차적으로는 요 가격대 18만 원대까지는 홀딩 하십시오. 18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보유를 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크레도네요. 매도할까요? 9667님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거 크레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불안하시다면은 파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빠져버려. 근데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맞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3분기 좋았죠? 4분기도 좋을 겁니다.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면 가져가시는데 지금 상담을 주신 거 보니까 불안하시죠? 그러면 전저점 깨고 내려갈 그런 흐름이 나올까 봐 불안하시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매도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매도 가격은 여기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오늘 저점까지 내려가긴 했는데요.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요. 종가로 해서 다시 한번 얼마? 5만 한 8천 원 깨고 내려간다면 종가로요.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던가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매도하시는, 이건 이제 선택을 맡겨드릴게요. 그래서 5만 8천 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삼보 모터스입니다. 매수할까요? 4876님 보겠습니다. 이상형 봐주시죠. 네. 잘하셨어요. 매수에 대한 의견인데요. 사실 삼보모터스 지금 차트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맥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거든요. 빠졌는 이유를 같이 보시면 자, 신주인수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 밑에 이제 감자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회사의 가치가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권역은 얼마가 되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7,970원짜리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7,970원. 네, 요 자리에요. 지금 요 자리 지지가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고 그런데 자, 시청자님,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악재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밖에 안 된다는 거. 단타에 자신 없다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매도할까요?
08336입니다. 자, 오늘 급등하죠.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주죠. 이쪽 관련해서는 해운업 관련해서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배럴당 대한항공이 배럴당 1달러 떨어지면 300억 이상 번다 했습니다. 한진해운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쉽사리 꺾일 문제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해운주 계속 잘 갈 거고요. 향후 다시 흐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당분간 셰일가스 견제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안 보일 겁니다. 오펙에서 감산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면 잘 들고 계시면 되고 매수가가 지금 8,000원이신데 오래되셨죠? 네, 오래되셨어요. 여기 포인트죠. 1년 넘으셨어요. 다시 올라갈까? 올라갈 겁니다. 좀 힘을 내세요.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조정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나오면서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1년 만에 바닥 찍었어요. 올라가는데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8,000원까지. 하지만 호재를 만났죠.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힘내시고 가져가겠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수익 볼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도달하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할까요? 4976님, 이상용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매수하지는 마세요. 왜 매수하지를 마냐 하면 자, 중요한 자리 자체가 이미 조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업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콘텐츠 미디어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차가 되는 거거든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당히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진 구간이고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 컨트롤을 한다면 저는 하단 가격대 지금 14,450원, 1,500원대 구간에서는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가격이 400원 올랐습니다. 자,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쫓아가는 시기이 조금 힘든 상태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바뀌었다, 그죠? 좋은 모습이에요. 자, 좋은 모습이고 1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과정인데 또 지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산다면 이 가격대 조금 열어가지고 1,6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걸리면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업황은 좋지만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금 적정 주가보다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리는 것을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갑니다.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예, SM입니다. 매수가 얼마세요, 비중이랑? 35,200원이 10%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예, 좀 올라서 샀어요. 자, 뭐, 한 700원 벌고 계신 거네요. 한 예. 2% 정도, 조금 안 되게. 네, 현재 가격에서는. 자, 사신 뭐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유는 또 뭐 게임도 된다 그러고 뭐 네. 그런 소문에 샀거든요. 게임이 된다고요? 예, 뭐 그렇다고 또 누가 또 추천도 한번 해줬고 이래서 샀는데 게임을 만든다고? 예, 높은 가격에 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게임이 NHN엔터에서 출시하는 그 아이돌 무슨 그 걸스 드림곡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정확히 제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NHN, 맞아요. 네, NHN에 출시해가지고 예. 실제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을 육성하는 그런 게임이죠. 아, 예. 네, 그건데요. 사실 이게 출시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매출확대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시가 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SM 제가 볼 때는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수급적으로 볼 때도 최근 들어서 뭐 기관들이 약간 매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급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약간 예, 꼬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풀리고 있긴 해요. 그리고 예. 실적이 잘 아시겠지만 4분기에는 콘서트가 제일 많아요. 특히 12월 달에. 예, 그렇죠. 네, 콘서트가 많죠. 예, 그게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도 콘서트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멤버들 탈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랬죠. 엑소에서도 2명이 나갔고 예, 소녀시대에서 제시카 양이 따로 나갔고 예, 예. 아니면 제시카 양이 나갔다곤 하지만은 아직 SM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나간 게 아니에요. 소녀시대만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엑소 멤버 둘은 아예 나가버렸고요. 예, 하지만 이제 중국 쪽과의 제휴를 통해서 만약에 중국 멤버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아예 활동조차 못하게 막아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SM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인맥 관리를 좀 하는 그러니까 인력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악재 상황이 끝났고 3분기도 실적을 바닥으로 인해서 4분기도 회복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번에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 있었던 것은 그냥 루머로 끝났잖아요. 아, 예, 예. 네, 그거를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 주담 통화 전화했는데 그 기자 어떻게 할 거냐 예. 물어봤습니다. 고소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잘못된 오보 기사 낸 걸로 그냥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개인 투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니 그냥 그 정도로 맞췄다 그냥 이렇게 자꾸 말을 회피할 뿐인데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적도 4분기도 괜찮고요. 그럼 조금 가지고 갈까요? 네, 좀 더 가져가시고요. 예. 반등이 좀 나온다면요. 4만 원까지는 무리 없어 보여요. 아, 그러세요? 네, 4만 원 넘어가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이성현 의원님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셀바이오텍이요. 셀바이오텍이요? 네, 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얼마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6만 원에 30%예요. 얼마요? 6만 원. 6만 원에 30%. 예, 야, 고가에서 샀다, 그죠?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게 뭐 실적이 좋아서 뭐 목표가 9만 원까지 예. 간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아, 뉴스 보고 사셨네요. 맞죠? 예, 자, 이 그거는- 셀바이오텍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지는 혹시 아세요? 예, 뭐 유산균 뭐, 예. 예. 아, 그 국내 기업 1등 기업이라고. 네, 예. 어머님, 우리가 왜 요구르트나 아니면 그런 선전 보면 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내려간다고 막 코팅 해놓고 막 유산균이 막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위까지 예, 내려가는 예. 거. 그거를 이제, 셀바이오텍이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코팅을 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 셀바이오텍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너무나 고가 권역에서 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걱정인 거고 30%면 장기 투자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지냐면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계속 트렌드적인 이슈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 권역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눌렀다 간다는 거예요. 예.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올라오면서요.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깨진 적이 있나요? 없죠. 없는 것, 예. 예, 항상 이평선대로 그냥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밑에서 잡고 개인들이 만약에 샀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도 지금 팔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고민을 하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을 정도의 상당히 그냥 평온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맞죠? 예. 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를 수가 없죠, 맞죠? 예. 그러면 그 좋은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인의 물량이 언제 빨리 빠져나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예. 5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자리 자체가 작은 박스권으로 해당이 될 확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단은 지금 얼마나 하면 상단은 59,000원, 6만 원짜리 되겠고요. 하단은 5만 원대까지 요런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62,000원 너무나 높은 가격입니다. 예. 예,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손절하라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장기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예. 그럼 비중을 좀 더 실어서라도 수익을 내는 게 맞아요. 예. 예. 거기에 손절하지 마시고 하단 권역 5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시는 전략. 요게 시간이 대신 오래 걸립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컴투스네요. 매도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보니까 13만 500원이십니다.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30%세요. 뭐 이전에 매수하셨는지 최근에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이나 아니면 그 전이시겠죠.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비싼 주식이죠. 그것도 상당히. 올해까지 실적 기준으로 해보다 치더라도요. 굉장히 비싸요. 기업 분석란으로 가서 그냥 간략하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순이익이 3분기까지 해서 560억이거든요. 네. 분기 때 장사 잘했어요. 4분기도 실적 괜찮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컴투스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이요. 1조 3천억이에요. 또 잘해가지고 한 700억 정도 했다 치면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아직은 지켜봐야 될 정도의 펀더멘탈 수준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줄이셨다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불안합니다. 네,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요.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은 11월 때 하락이 나왔던 포인트처럼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 10%대까지 낮춘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다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진 DMP입니다. 매수할까요? 4303님, 03님, 이상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또 어떻게 꺼내냈는지 참 구석에 정말 박혀 있는 종목인데 그거를 참 또 매수를 또 하셨습니다. 또. 자, 아이고 이거를 또 어떻게 찾으셨어요? 자,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대진 DMP 같은 경우에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뭐 LED 뭐 조명 관련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LED 관련으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그래 빠졌다는 거. 자, 오늘 1600주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2800원에 1600주면 얼마입니까? 자,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까? 자, 얼마 안 되죠. 자, 얼마 안 되는 주식입니다. 사지 마세요, 일단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를 보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월봉 자리 한번 볼게요. 월봉 같이 보시면요. 이 자리 3,05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작용이 됐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안에 내려왔는데 자, 3,050원 기준으로 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3,050원. 3,050원. 같이 넓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50원 자리에서 첫 번째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두 번째 지지까지 나오고 파동이 크게 올라왔다. 그죠? 올라오면서 상단 권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 권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자, 그럼 이 매물 자체는 차익에 대한 매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집에 대한 매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차익에 대한 매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갭 하락이 떴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밑으로 내려갈래 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님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3,05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을 보시고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사지 마시고 사실 때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328억 원이에요. 자, 누군가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비중 조절 필수입니다. 100% 몰빵 절대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매수할까요? 8466님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38만 원 정도의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잘 가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잠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아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오늘 장에서도 일단 매도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은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약간의 조금 추세상의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 지켜보시다가 반등 좀 흐름 나오면 그때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빨간 기둥 좀 나오면 그때 조금 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키이스트입니다. 매도할까요? 8,500번님입니다. 이상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키이스트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지칩니다. 자, 뭐 더 이상 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 제가 이 회사 찾아갔다 올까요? 자, 키이스트 뭐 말씀드릴까요? 자, 오늘 또 차트 보시고 또 2% 빠지고 4% 장중에 빠지니까 걱정돼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인데, 자, 키이스트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자, 한류, 두 번째 컨텐츠, 자, 세 번째는 엔터테이너,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겨울이 되어서 12월 달이 되었다고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락, 상승,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키이스트 뉴스 나왔어요. 판다코리아닷컴에서 지분 16%를 취득했다. 한국의 알리바바 만든다. 자,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1등 업체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악재로 해석한다고요? 아니에요. 호재로 인식하셔야죠. 왜? 중국에서 지금 투자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지금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900원에 사든 2,800원에 사든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2% 빠지고 3%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5% 오르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가격대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2,400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는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기업의 가치가 바뀐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든 아니면 곧장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결국에는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저라면 비중을 더 실을 거예요.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뮤직입니다. 매수할까요? 759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KT뮤직이 1% 정도의 오늘 상승, 바닥을 다 뚫고 내려가서 이제 매수해도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같은 업종 가운데서 보자면 이제 소리바다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로엔이라는 회사도 있겠죠. 네. 음원 관련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리바나나 로엔이나 뭐 주가 포인트 자체가 고점 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KT매직도 많이 빠졌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사모펀드 그냥 풀 매도 계속하고 있어요. 뭐 투신도 그렇죠? 기타 포인트 매수세 크게 많지는 않아요. 개인만 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개인만 언제부터 개인 사고 있죠?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9월 말부터 빠졌죠? 그럼 9월 말부터 누가 사는지 볼게요. 자, 9월 말부터 보니까 딱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를 좀 했던 그런 포인트가 잡히긴 해요. 그런데 10월 언제까지 매수를 했습니까? 10월 언제죠? 말까지 딱 한 다음에 10월 말 이때까지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준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안 깎였어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어떻게 주가가 심하게 빠지죠. 이때부터 어떻게 기관들의 매도가 여기 보시면 새파랗게 질리게 뜨기 시작합니다. 누가 던졌죠? 사모펀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싹 쏟아내고 있어요. 얘들이 파니까 투신권에서 매도 나오고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 매도 어제 지난 금요일 나오고 보험 매도 나오고 이건 지금 살 시기가 아닌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큰 세력들이 얘를 그냥 냅다 꽂아버렸는데 이거를 지금 받아주겠다고 받겠다는 생각이세요. 멈췄으니까 수급이 멈췄다고 받을 생각이신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직 멈췄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급하게 이거를 매수하시는 거. 최근에 주식시장은요. 뭘 샀다면 빠집니다. 완전 개별 테마고 큰 대형 테마도 유가가 움직이면은 그와 관련해서 촥 올랐다가 또 빠지겠죠. 또 떨어지고 또 삼성 SDS 관련해서 또 관련해서 주가가 딱 올랐다가 떨어지고 일주일을 못 가요. 시장이. 요즘 시장은요. 단 하루 이틀만 해도 주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 이번 시장에 저도 10월부터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공개방송상에서 종목을 잘 안 드려요. 근데 들고 있는 거 계속 AS 애들입니다. 드린 것도 있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수익 보고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종목도 손실 보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맞춰봤을 때 종목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KT뮤직도 일단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퀘스트네요. 매수할까요? 03002입니다. 이상훈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유니캐스트 괜찮아요. 괜찮은 기업인데요. 지금 업황과는 조금 박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니캐스트가 지금 하단 권역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자, 유니캐스트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라는 거죠. 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뭐 좋은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니라 바로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바로 일본의 정밀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지금 환율적인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엔화는 약세의 기조에 놓여 있고 대만은 우리나라를 싫어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조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유니캐스트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관점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9,500원짜리 보이실 거예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9,500원짜리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9,500원짜리. 자, 요 자리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 자리를 기준으로 손바뀜이 조금 일어났어요. 맞죠? 자, 하단 근력 보시면 소매 이루어지고 다시 또 투매가 또 발생하고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자, 9,500원을 돌파할 때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9,500원 눌림목 권역에서 접근하시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지는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입니다. 매도할까요? 1095님 보겠습니다. 네. 두 손주들은 이상남 멘토님이랑 제가 극명하게 좀 엇갈리죠. 자, 근데 뭐 사라고는 막 다 크게 얘기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버티자와 이런 포인트인데 미포가 12만 원 들고 계세요. 네, 12만 원이시면 8월이나 9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수익이 나셨다가 빠지신 건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조선주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힘드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유는 유가가 아시겠지만 떨어져 버리면요. 뭐 시추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배들은 수주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 수주를 할 리가 없겠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주 몇 척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선주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가 많이 싸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운업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슈 포인트 맞춰서 수주가 늘어나고 여태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러면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조만간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죠. 내년 이맘때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많이 물려 계십니다. 상당히 많아요. 위에 올 초부터 해서 15만 원, 16만 원 다른 조소주 마찬가지로 많이들 물려 계시는 거 알아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도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버티셔야 돼요. 회복을 하는 주기가 다가오는데 그게 작년에 조금 나오려다가 말았고요. 올해 조만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좀 내세요. 네, 힘을 내시고 가져가시고 너무 답답하시면 비중이 100%라서 제가 또 어떻게 이걸 손절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비중도 줄이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어차피 매수하시고서 장기로 보려고 사셨던 거 맞잖아요. 조선주 단타칠 종목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포인트 좀 기억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도할까요? 0906님입니다. 이상민 대표님 계속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자, 지금 58,000원에 20% 자, 우리 PD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혼잣말 했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자,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짓이냐면,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이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되면서 이유가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초과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합병하는 거는 합병이고 나는 돈으로 받아가겠다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집에 다 우편이 날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돈으로 바꿔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찬성을 하실 거냐? 다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합병이 안 됐죠. 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대한 매도 심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높은 가격에 팔고 싶지 지금 가격에는 계속적으로 아깝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누가 들고 있습니까? 다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급락한다고 지금 들어갔네요.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파세요. 그리고 빨리 나오십시오. 왜 계속 낙폭과대로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종체되지 않습니다. 낙폭과대 하는 것은 요행입니다. 어차피 성공을 하더라도 폭탄을 선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폭탄이 제대로 한 방 터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자, 시청자님 돈을 살려야 됩니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재빨리 매도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진칼이네요. 매도할까요입니다. 0758님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 안 나실 리가 없겠죠. 네, 수익이 무조건 나고 계실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29,200원이세요. 자, 저는 그래요. 좋은 종목이에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추세의 거의 하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의 상단 부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진칼은 그 추세 상단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하락을 위한 준비 조정이지 주가의 상승을 위한 준비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면 이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 그래서 얼마? 11,500원. 좀 높네요. 11,300원 잡아드릴게요. 31,300원. 31,300원 아래로 깨져버린다. 내려온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 해버리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는데 역시나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도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